세상은 요란해졌다. 모든 이가 자신의 하루를 증명하듯 내보인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오늘의 감정이 어떤지조차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알았다. 드러내는 자는 잠시 사랑받을 뿐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나는 70년 동안 기업가로 살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목소리가 큰 자는 잠시 세상을 흔들었지만 결국 사라졌다. 조용히 일하던 자, 말없이 쌓던 자만이 남았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다.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젊은 시절 나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는 늘 조용히 일해야 합니까? 세상은 보여줘야 인정받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지만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경영 철학이 되었다. 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세상은 늘 보여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네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너희 건강, 너희 돈, 너희 사람, 너희 마음, 그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노출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 한 번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을 뼈저리게 느꼈다. 상대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원했고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대신 나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다.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말을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욕망을 들었다. 결국 협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세상은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자의 것임을. 이후 나는 내 삶의 네 축을 세웠다. 건강을 감추고 돈을 감추고 사람을 감추고 마음을 감추는 법, 이것이 나를 지켜낸 방패였다. 건강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본다. 돈을 드러내면은 욕심이 몰려든다. 사람을 드러내면은 배신이 생기고 마음을 드러내면 흔들린다. 나는 그것을 생존이라 불렀다.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기술이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본 자만이 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힘이고 감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치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보여주는 시대 속에서 나는 감추는 용기를 택했다. 내가 처음 감춘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날은 공장에서였다. 한 직원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회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좀 피곤하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흘 뒤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부회장이 아프다더라. 삼성에 경영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한마디가 시장의 불안으로 번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은 언제나 순수하지 않다.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의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은 곧 나를 향한 무기가 된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내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건강을 감추는 법.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의 건강은 조직의 신뢰다.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는 순간 직원들은 흔들리고 시장은 불안해한다. 그래서 나는 아플수록 웃었다. 지쳐도 미소 지었고 병이 있어도 걸어다녔다. 사람들은 내 강인함을 보았고 그 믿음이 회사를 지탱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단련이라 불렀다. 건강은 드러낼수록 약해지고 숨길수록 단단해진다. 세상에 내 몸의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사와 나만 알면 충분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두 번째 원칙을 배우게 됐다. 돈을 감추는 법. 나는 35살 무렵
개인적으로 투자에 성공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다. 이번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꽤 나왔지. 그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자네 여유 있잖아. 나 좀 도와주게.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변한다. 그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지갑이었다. 그 이후 나는 절대 내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떤 투자에 성공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 말 속에는 단단한 벽이 있었다. 그 벽은 나를 지켰다. 부는 과시할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불어난다. 그것은 경제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다. 사람은 가진 자를 질투하고 없는 자를 동정한다. 나는 질투받는 부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무명인을 선택했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가난한 척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보여주는 순간 세상은 빼앗을 기회를 찾는다. 숨기는 순간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웠다. 내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했다. 회장님, 그 비싼 시계는 어디 제품입니까? 집이 강남 어디쯤이죠? 나는 늘 미소로 답했다. 시계요. 오래된 겁니다. 집은 그냥 회사 근처입니다. 아, 진짜 부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쌓고 묵묵히 지킨다. 보여주지 않는 부, 그것이 품격이다.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감춘 것이다. 시간이 흘러나는 세 번째 원칙을 깨달았다. 사람을 감추는 법.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안으로는 계산적인 사람들. 칭찬 뒤에 이익이 숨어 있고 미소 뒤에 욕망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너무도 많은 배신을 경험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한 임원이 나에게 추천했다.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그를 핵심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석 달 후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 조사 결과 바로 그 인물이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배신보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보다 누가 나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았다. 칭찬보다 침묵을 더 신뢰했고 충성의 말보다 행동을 관찰했다. 나는 그때부터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의심하라가 아니라 검증하라. 사람을 의심하면 마음이 병들지만은 검증하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먼저 시간을 주었다. 한 달, 석 달, 6달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다. 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진짜였고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면 가짜였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낸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빨리 믿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하나, 나는 사람을 감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관계를 숨기는 것이다. 누가 나의 오른팔인지, 누가 내 결정을 돕는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적은 당신의 약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약점은 늘 사람에게 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곧 당신의 가장 큰 노출이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다.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누가 내 결정을 도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언론도, 임원들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 덕분에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나의 약점을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더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리더는 혼자 버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의지할 사람이 많을수록 약점은 커진다. 나는 외로움을 감수했다. 그 외로움이
회사를 지켰고 나를 단련시켰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철학이다. 사람을 드러내면 사랑받지만 결국 이용당한다. 사람을 감추면 외로워지지만 끝까지 남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믿되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마라.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세상은 관계의 허상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친구라 부르고 동료라 말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남는다. 바로 자신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했다. 건강은 지켜야 할 몸의 비밀이고 돈은 관리해야 할 조용한 에너지이며 사람은 감추어야 할 약점이다. 세 번째 원칙은 내게 냉정함을 가르쳤고 그 냉정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감정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의 신뢰를 경계하며 나는 내 안의 중심을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이다. 마음을 감추는 법. 리더에게 가장 무거운 싸움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의 전쟁이다. 나는 수많은 밤을 그 싸움 속에서 보냈다. 눈물이 나도 외로워도 슬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리더의 불안은 조직의 공포가 되고 리더의 눈물은 부하의 불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감췄다. 그것이 나의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다. 리더의 강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통제에서 나온다. 나는 50을 넘기며 마지막 교훈을 배웠다. 마음을 감추는 법. 에?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은 늘 침착하시네요. 화도 나지 않습니까? 나는 웃음에 답했다. 리더가 화를 내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리더의 얼굴은 거울과 같다. 그 표정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찡그리면 모두가 불안해했고 내가 웃으면 전부 안심했다.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자 감정의 위험이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하고 슬퍼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기뻐도 환히 웃지 않았다. 모든 감정의 끝에는 늘 절제가 있었다. 한 번은 중요한 이사회 자리였다. 한 임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수백억 원의 손실을 냈다. 회의장 공기는 얼음 같았다. 모두가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떨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한마디를 했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상황은 정리되었다. 화 대신 침묵을 택했고 책망 대신 품위를 택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임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 경험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감정을 드러내면은 일은 풀리지만 사람은 무너진다. 감정을 감추면 일이 늦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리더의 길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솔직했다. 화가 나면 얼굴에 다 드러났다. 기쁘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그 솔직함이 사람을 가까이 오게 했지만 결국 나를 쉽게 익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리더가 쉽게 익히면은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모두가 내 표정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표정을 훈련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를 다 잡았다. 눈빛을 단단히 고정하고 입가의 미소를 절제했다. 그 훈련이 쌓여 나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면의 통치라 불렀다. 국가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혼란에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도 타인의 공격보다 자신의 감정에 무너지는 법이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리더는 이미 스스로에게 패배한 사람이다.
한 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 삼성의 명성이 흔들리고 신뢰하던 인재들이 등을 돌렸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을 책상 밑에 떨어뜨린 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읽지 못했다. 회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고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감정을 숨긴 리더만이 조직을 살릴 수 있다. 세상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 리더의 선택은 아니다. 리더의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공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의 무게를 안다. 그 무게는 수천 명의 생계, 수십만 명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가둔다. 감옥처럼 차갑지만 그 안엔 질서가 있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냉혹한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혜다. 화가 나도 미소 짓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통제다. 눈물이 나도 웃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책임이다. 나는 감정을 숨기며 배웠다. 리더의 강함은 감정이 없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당신은 화가 났을 때 얼마나 쉽게 말했는가? 기쁨을 느낄 때 얼마나 크게 웃었는가?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는가?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치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줄이고 감정을 줄였다. 그 대가로 나는 무게를 얻었다. 사람들은 내 침묵에서 의미를 찾았고 내 절제에서 신뢰를 느꼈다. 세상은 말 많은 자를 주목하지만 끝내 존중하는 이는 침묵하는 자다. 내가 젊은 시절 배운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었다. 세상은 정직하게 드러내면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 나는 늘 솔직했다. 생각을 말했고 계획을 설명했고 비전을 공유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세상은 정직한 자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를 이용한다. 그의 진심을 해석하고 그의 약점을 계산한다. 그때부터 나는 말보다 침묵을 택했다. 드러내는 대신 관찰했고 설명하는 대신 경청했다. 세상은 말이 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나는 경영의 자리에서 수많은 회의를 경험했다. 회의는 늘 비슷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쏟아내며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긴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의 의견이 끝난 뒤 단 한 문장을 던졌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 한 문장이 결정이었다. 그들은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일까? 나는 평소에 말을 아꼈기 때문이다. 자주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가볍지만 침묵하던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그것이 감추는 자의 권위였다. 나는 감추는 법을 배운 이후 사람들이 내 표정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나의 의중을 궁금해했다. 내가 침묵할 때마다 회의실은 긴장했고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이 힘이었다. 세상은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을 더 두려워한다. 눈에 띄는 강함은 대항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강함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조용한 권력이라 불렀다. 리더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 말 대신 존재로, 목소리 대신 분위기로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한 번은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인터뷰를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조용할수록 말은 깊어진다. 한 번의 말로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다. 그 답변은 그 자체로 내 철학이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된 단 하나의 말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단련했다. 회의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쉽게 웃지 않았고 쉽게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냉정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을 균형이라 불렀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 침묵과 발언의 균형, 보여줌과 감춤의 균형.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리더는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대부분은 불안 속에서 말이 많았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뢰는 사라졌다. 진정한 신뢰는 조용함에서 나온다. 당신이 덜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훈련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했던 말 중 불필요했던 것을 되돌아보았다. 이 말은 나를 드러낸 말인가? 아니면 회사를 세운 말인가? 그 기준 하나로 내 언어를 다스렸다. 그 결과 내 말은 줄었고 남은 말은 책임이 있는 말뿐이었다. 그것이 리더의 언어다. 화려하지 않지만은 무겁고 감정이 없지만은 진심이 있다. 나는 내 침묵으로 회사를 다스렸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있었고 그 절제 속에는 수많은 신념이 있었다. 리더의 말은 많을수록 흔들리고 적을수록 견고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냉정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내가 감정을 덜 쓰는 만큼 조직은 감정을 더 절약할 수 있었다. 세상은 늘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감추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감추는 법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과 언어, 표정과 기분까지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다. 이제 나는 묻는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얼마나 침묵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무게다.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잊고 감추는 자를 기억한다. 왜냐하면 침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1년을 훌쩍 넘겼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주고 싶어한다. 성공을 자랑하고 행복을 전시하며 고통마저도 콘텐츠로 바꾼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보여주는 사람은 한때 사랑받지만 감추는 사람은 끝까지 존중받는다. 내가 평생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이었다.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소비하고 감추는 자를 두려워한다. 나는 그 진리를 증명하며 살아왔다. 삼성이 위기에 놓였던 날들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주가가 흔들리고 언론이 떠들어도 내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을 읽었다. 리더의 침묵은 조직의 나침반이다. 젊은 시절의 나는 빠르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진정한 설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 존재는 꾸미지 않는다. 그냥 존재함으로써 신뢰를 쌓는다. 나는 내 인생을 4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 건강을 감추고 돈을 감추고 사람을 감추고 마음을 감추라. 첫째,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약함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강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본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일어서는 사람은 끝내 존경받는다.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침묵 속의 회복력이다. 둘째, 돈을 감춘다는 것은 가난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부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가진 것을 이용하려는 이가 늘어나고 당신을 진심으로 보던 눈은 사라진다. 나는 부를 감추며 배웠다. 보여주는 분은 타인의 욕망을 키우고 숨기는 분은
스스로의 품격을 키운다. 셋째,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냉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보이지 않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누가 당신의 편인지, 누가 당신의 조언자인지 세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적은 언제나 당신의 곁을 공격한다. 당신이 믿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약점이 된다. 리더는 사랑을 감추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균형이다. 넷째, 마음을 감춘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 지혜였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리더의 감정은 파도와 같다. 한번 출렁이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조직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이 네 가지를 생존의 미학이라 부른다. 보여주는 것은 화려하지만 지키는 것은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만 진짜 힘이 자란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왜 그렇게 조용히 사십니까?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웃음에 대답했다. 조용히 살면 오래 남는다. 그 말에는 내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늘 드러내라 요구한다. 그러나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본다. 가벼움은 인기를 얻지만은 무게는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인기가 아니라 신뢰다. 나는 그 신뢰를 얻기 위해 평생 감췄다. 감정도, 불안도, 자랑도, 상처도 그 침묵이 나를 지켰고 그 절제가 삼성을 세웠다. 누군가는 나를 냉정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나를 계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냉정이란 이름 뒤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리더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을 막는 일이다. 감정의 바람, 혼란의 바람, 욕망의 바람,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바로 감추는 힘이다.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기술이며 내면의 통치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추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보여줄수록 약해진다. 그러나 침묵할수록 단단해지고 감출수록 깊어진다. 당신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감춘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피곤함을 말하지 않고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고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보여달라고 외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보여주지 마라. 감추어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라. 드러내는 자는 박수 받을지 모르나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안다. 감춘다는 것은 단지 침묵하거나 비밀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경영하는 가장 높은 기술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일이다. 조직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이익도 어떤 명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데 평생을 쏟았다. 세상은 늘 외부의 경쟁에 집중하지만 진짜 싸움은 내면에서 벌어진다.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원칙을 젊은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다. 리더십은 화려한 말이나 카리스마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의 절제, 눈빛 속의 확신, 행동 속의 일관성에서 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말하지 마라. 대신 행동하라. 보여주지 마라. 대신 쌓아라. 감추는 사람은 느리게 성장하지만 그 성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보여주는 사람은 빠르게 빛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느리지만 단단한 길을 택했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보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보여주는 시대일수록
감추는 자가 드물어지고 그 드문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은 정보를 쏟아내지만은 진짜 정보는 여전히 감춰진 곳에 있다. 모두가 드러내는 시대에는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한 언어가 된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리더십이라 부른다. 그 리더십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공기를 바꾼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두려워한다. 그의 말보다 그의 침묵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전략,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의 운명.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의 근원은 늘 같았다. 감정을 배제한 판단, 그리고 절제된 행동. 나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다.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인간답지 않은 일 아닐까.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인간다움은 감정을 쏟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타인의 도구가 된다. 그의 분노는 이용당하고 그의 슬픔은 조롱당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내 감정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매일 경영했다. 마치 회사에 하루 일과를 점검하듯 내 생각과 감정을 점검했다. 오늘은 얼마나 말을 아꼈는가? 얼마나 감정을 누를 수 있었는가? 얼마나 중심을 잃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리더는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내부의 균형으로 움직여야 한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 신뢰를 70년 동안 쌓아왔다. 사람들이 나를 믿은 이유는 내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말을 아꼈기 때문이다. 내가 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웃을 때조차 절제했기 때문이다. 그 절제가 신뢰를 만들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리더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그렇게 냉정한가? 왜 그렇게 감정을 보이지 않는가? 나는 언제나 같은 답을 했다. 내 감정은 나의 사치입니다. 나는 사치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리더에게 감정은 비용이다. 감정을 쓸수록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은 조직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확신과 냉정함으로 회사를 움직였다. 리더란 무엇인가? 그것은 수많은 눈이 당신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들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리더의 의무다. 그 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다. 나는 평생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았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고독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고독이 내 결정을 날카롭게 했다. 고독은 감춘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감추는 자는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강함의 증거다.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감추는 자는 외로움을 견디고 외로움을 견딘 자는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은 소리치는 자를 보지만 조용히 걷는 자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늘 보이지 않는 힘을 믿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나 돈, 권력이 아니다. 침묵과 절제, 그리고 감춤의 힘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게를 남긴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뿐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했다. 말을 줄이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해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한번 드러낸 약점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해를 감수했고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언제나 보여주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목소리가 큰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자신을 꾸미는 사람, 그들은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 박수를 두려워했다. 박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기대다. 기대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는 박수를 거절했다. 칭찬을 받아도 웃지 않았고
비난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았다. 리더의 자리는 인기를 얻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를 견디는 자리였다. 삼성을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세상은 늘 나를 평가했다. 이건희는 왜 말이 없나? 무엇을 감추고 있나? 나는 그 말들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감춘다는 것은 해명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설명은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은 드러낸 자를 이해하지만 감춘 자를 존중한다. 이해는 일시적이지만 존중은 영원하다.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존중의 리더십을 추구했다. 그것은 권위로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신뢰였다. 사람들은 내 목소리보다 내 침묵을 두려워했고 내 표정보다 내 결정을 기다렸다. 그 무게는 오직 절제에서 나왔다. 한 번은 해외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외국의 거대 기업 CEO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조용하군요.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함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존중을 만든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당신을 듣는군요. 그 말은 나의 평생 철학을 정확히 짚은 것이었다. 감춘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의 지혜다. 동물도 위기 앞에서는 숨는다. 바람도 강하게 불다 멈추어야 흐름을 만든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숨길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산다. 나는 감추며 오래 보았다. 사람들의 눈빛, 말의 무게, 행동의 이유를 감추면 보인다. 소리 내지 않으면 들린다. 그것이 세상을 읽는 방법이었다. 젊은 세대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진정성은 솔직함에서 나온다. 나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진짜 진정성은 침묵 속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말로 다짐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감추는 자는 조용하지만 그의 삶은 단단한 궤적을 남긴다. 보여주는 자는 화려하지만 그의 흔적은 쉽게 사라진다. 나는 삼성을 세울 때 이 원칙을 늘 마음에 새겼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속도를 줄이고 기초를 단단히 했다. 그것은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법칙이었다. 감추는 자는 속도를 잃지만 방향을 얻는다. 빠르게 달리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천천히 걷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기보다 지켜내기를 택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성과보다 지속을, 빛보다 그림자를 택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세상은 여전히 보여달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조용히, 단단히 당신의 중심을 지켜라.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감추었고 그 덕분에 세상은 나를 기억했다. 감추는 자는 잊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침묵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소음을 사랑하지만 역사는 침묵 속에서 쓰인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감춘다는 것은 결국 외로움 아닙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렇다. 감춘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로움을 감당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감추는 자는 언제나 혼자다.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책임진다.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바로 강함의 근원이었다. 리더는 외로움을 견디는 자다. 사람들이 떠들 때 침묵하고 사람들이 불안할 때 미소 짓고 사람들이 흔들릴 때 버텨야 한다. 그 고독한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경쟁, 수많은 산업 구조조정의 파도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불안해하기도, 안심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리더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의 감정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움직인다.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감정을 감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이 깊으면 나 역시 인간이었다. 좌절했고 아팠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 감정을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리더의 눈물은 한 조직의 절망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감정을 가두었다. 그 대신 매일 내 생각을 정리했다. 하루 동안 내가 느낀 불안, 분노, 두려움을 한 장의 종이에 적고 불태웠다. 그것이 내 감정의 배출구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출근했다. 그것이 내가 만든 나만의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냉철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냉정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리더의 세상은 냉혹하다. 누군가는 내 성공을 칭찬했고 또 누군가는 내 실패를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세상은 네가 드러내는 만큼만 늘 평가하고 감추는 만큼만 늘 존중한다는 것. 나는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추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이 나의 생존 철학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꿈을 꿨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는 먼저 나 자신을 바꾸어야 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자신은 매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감춤이었다. 감춘다는 것은 단지 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에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모으는 일이다. 그 에너지가 모이면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힘이 된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배웠다. 감추는 자는 준비하는 자이고 드러내는 자는 소비되는 자다. 감춘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절제하는 것이다. 그 절제의 축적이 곧 내면의 자산이 된다. 삼성을 경영하면서 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외부의 그 고통을 말하지 않았다. 세상은 동정을 주지만 동시에 약점을 기억한다. 리더는 기억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고통을 기록했고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그 기록들이 훗날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말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출 때 힘이 된다. 그 침묵의 시간들이 내 사고를 깊게 만들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요. 다만 약함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일 뿐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강함이란 약함을 숨길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한 마지막 진리였다. 세상은 여전히 보여달라 요구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감추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이 외롭더라도 그 길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가 있었다. 리더란 그런 존재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는 자는 언젠가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세상은 군중의 목소리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나기보다 늘 스스로를 감추는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겨야 합니까?
나는 미소로 답했다. 숨긴 것이 아니라 지킨 것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을 보호하는 행위다. 당신이 가진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네 가지는 세상이 가장 탐내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며 당신이 드러내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당신이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된다. 나는 평생 싸움을 했다. 드러내고 싶은 유혹과 감추어야 하는 이성 사이에서, 그러나 그 싸움에서 늘 이기려 했다. 왜냐하면 감추는 자만이 결국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다. 감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 그것이 리더의 판단이고 인간의 품격이다. 세상은 늘 보여주는 용기를 칭찬하지만 나는 감추는 용기를 더 높게 평가한다. 보여주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감추는 것은 어렵다. 보여주는 것은 순간의 박수를 받지만은 감추는 것은 세월의 신뢰를 얻는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는 용기로 회사를,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왔다. 그 결과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리더가 침묵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리더가 절제할 때 회사는 중심을 잡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내면의 경영이었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네가 드러낸 만큼만 너를 소비하고 감춘 만큼만 너를 기억할 것이다. 말이 많은 리더는 쉽게 잊힌다. 그러나 침묵하는 리더는 오래 남는다. 나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 나는 빛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늘 속에서 빛을 조율했다.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과 결단이 있었다. 리더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앞서 걷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자다. 그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내면을 단련했다. 건강을 감추고 돈을 감추고 사람을 감추고 마음을 감췄다. 그것이 내 중심을 세웠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했다. 비난과 칭찬, 유혹과 고독이 교차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나의 무기였고 절제는 나의 갑옷이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리더십이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태도는 기억할 것이다. 침묵의 무게, 절제의 품격, 감춤의 지혜,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감정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드러내고 싶은 본능을 이기는 것. 그때 비로소 인간은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이 원칙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지킬 것이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조용히 내 길을 갈 것이다. 보여달라 외쳐도 나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증명하라 말해도 나는 침묵으로 증명할 것이다. 감춘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통제다. 감춘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통찰이다. 감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상은 변하겠지만은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속도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자는 언제나 휘둘리고 감추는 자는 언제나 남는다. 내가 평생 지켜온 네 가지 원칙, 건강, 돈, 사람, 마음,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단단히 세우는 기둥이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내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세상은 보여주는 자를 소비하지만 감추는 자는 세상을 지배한다.